UMGTV 저녁 뉴스 LA와 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8월 3일 LA 저녁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1일부터 갑자기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와 슈머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업수당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그들도 실직을 하게 된 것이 실직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했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트윗은 직전에 슈머가 $600 실업수당의 일시적인 연장을 봉쇄했다고 말하고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다라는 트윗에 이어져 나왔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민주당이 주장해온 실업수당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실업수당이 중단되면 백악관과 공화당의 여론의 비난이 집중돼 재선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공화당은 거꾸로 트럼프의 행보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백악관이 $600의 수당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해 당이 나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당이 공식적으로 주장한 2달간 주당 $200 지급 후 이전 임금의 70% 지급안과는 별도로 주당 $500 지급안 등이 제기되는 등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의 분위기로는 소속 상원의원 가운데 10명에서 20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의 태도 전환 덕분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여유만만한 분위기입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는 1일 협상 시작 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은 지난달 31일 가주 DMV는 보도자료를 통해 69세 이하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7월 31일까지 유효기한이 연기된 사람은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MV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운전면허증 유효기한이 3월부터 끝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한 바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DMV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유효기한이 3월에서 12월 사이인 사람은 1년 자동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69세 이하인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유효기한이 3월에서 7월 사이인 사람은 7월 31일까지만 면허증 효력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DMV 측은 해당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무소 방문 대신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리얼 아이디를 2021년 10월 1일로 연기했었습니다. DMV 측은 기존 운전면허증을 리얼 아이디로 바꾸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 예약 후 지정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DMV는 편지, 전화, 주요 지역 식료품점 내 DMV 키오스크 등으로 차량 등록 및 갱신 관련 업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달부터는 운전면허 주행시험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올드타이머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아온 한식 전문 식당인 동일장이 문을 닫습니다.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무사히 위기를 견뎌왔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5달 동안 2번이나 문을 닫으면서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며 오는 8월 15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0년 넘게 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그동안의 한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전통 한식당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동일장의 폐쇄 소식에 많은 한인들은 현실의 참혹한 시대를 절감하며 아쉬워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A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연일 확산세를 보이며 심각한 상황이지만 차기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비대면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년 연기된 차기 회장 선거가
다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한인회 측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효율적인 선거 방식과 한인회 정관과 선거 규정을 포함한 모든 주제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방법과 시일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과 팩스, 그리고 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한인들은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통상 5월 말 6월 초 시행되던 LA 한인회장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말로 연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대선 후보 공식 지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특히 이례적인 방법으로 치르기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식에 언론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평소 주류 언론에 불만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러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식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전당대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선출 투표 및 대선 후보 공식 지명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의 대변인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대중보건 규제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주정부와 지역 당국의 권고에 따라 행사 참여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 27일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플로리다에서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3일 계획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참여 인원도 대폭적으로 줄여서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 1명이 6명을 대표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할 경우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지 않고 대의원들에게 따로 감사 인사를 건네는 식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RNC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날의 대선 후보 선출 투표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연일 중국 정부에 대해 제한 조처 및 규제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해 며칠 안에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일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의 선데이 모닝 피처스 인터뷰에서 중국 소프트웨어의 국가 안보 위험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말했고 우리는 불균형적인 것들을 고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안에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시되는 광범위한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균형적이지 못한 제도는 진정한 국가 안보 문제이며 미 국민에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는 해결책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곧 대통령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관련하여 그것이 틱톡이든 위챗이든 관계없이 무수히 많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언급은 미국의 조치가 중국 최대 기술 회사 중 하나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인기 있는 앱인 틱톡을 넘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이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외국 기업 거래에 국가 안보 영향을 검토하는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을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1일 틱톡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의 대외 행보와 관련 연이틀 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이 연안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허가 없이 조업하며 남획하는 등 약탈적 조업 관행을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선박이 불법 어업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에콰도르의 노력을 지지하며 경제와 천연자원이 위협받는 국가들과 함께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 인근 해상에서 약 260척의 대규모 중국 어선단이 포착되자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이웃 나라들과 외교적 대응 모색에 나섰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선
홍콩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9월 예정된 입법회의원 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그렇게 오래 지연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홍콩 당국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첫 확진 사례의 4분의 1이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일 이탈리아 현지 언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연구팀이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전 11주간 세계 각국에서 보고된 첫 확진 사례의 유입 경로를 분석해보니 이탈리아 발이 27%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한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뒤 해당국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이탈리아에 이어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이 22%, 이란이 11%였다고 합니다. 이들 세 개국은 팬데믹 선언 전까지 세계에서 바이러스 지역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고 누적 확진자 수도 가장 많은 국가였습니다. CDC 연구팀은 각국 보건당국이 내놓은 보고서와 정부기관 웹사이트 및 보도자료,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이미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국가로의 인적 왕래가 세계적인 추가 확산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팬데믹 선언 전에 발생한 29개국 101건 확진자 386명의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75%는 가정 내 전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11건은 단체 관광, 종교 모임, 만찬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주 의학 전문지 랜싯에 실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표시한 BM제약을 적발해 제재 조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BM제약이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 중지 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M제약은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코로나 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을 받았고 일본 식품분석센터 사이토 연구소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이라고 거짓, 과장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 과장된 표시를 제재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 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건강 뉴스입니다. 위산억제제로 사용되는 PPI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보고에 일반 위장장애 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유인경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연동건 전문의, 세종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승원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위산억제에 사용되는 PPI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 약물을 사용한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위험도를 79%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화기내과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의학저널인 거트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PPI는 위벽에 있는 양성 자펌프를 불활성화시켜 위산 분비를 차단하는 치료제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의사 처방 없이 드럭스토어에서도 살 수 있는 약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메프라졸, 넥시움, 란소프라졸 등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8세 이상 성인 13만 2,316명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 PPI 사용 환자군 14,163명과 과거 PPI 사용 환자군 6,242명,
그리고 PPI 약물을 사용치 않은 일반인 대조군 11만 1,090명의 코로나19 중증 악화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PPI 복용이 코로나 감염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군 4,785명을 세부 분석한 결과 최근 1개월 이내 PPI 약물 사용 환자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환자실 입원과 인공호흡기 사용 그리고 사망 등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일반인보다 79% 정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과거 PPI 사용 환자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팀은 위산이 우리 몸에서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PPI가 위장관 내 위산을 억제함으로써 인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PPI가 심장, 폐, 위장관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와 연관 있는 세포막 단백질인 ACE2의 과발현과 연관돼 중증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 유인경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임상을 통한 위산 억제제인 PPI 사용과 코로나 감염에 대한 연관성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PPI 복용이 일반인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높이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성 궤양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진은 기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성 궤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를 위해 이전에 PPI 약물을 사용했는가를 반드시 살펴보고 더욱 각별히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을 폭행한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일부 부인하는 혐의점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프로그램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말린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는데 당시 PD와 AD, 촬영감독, 오디오맨 등이 박 대표가 던진 벽돌과 주먹에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현재 대북 전단물자 살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재미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 믿는데요.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몰라 하시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다른 개를 만나면 엉덩이 냄새를 맡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인사를 건넨다거나 서로 명함을 교환한다거나 일종의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은 서로 엉덩이의 냄새를 맡음으로써 서로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정보들을 얻는 것일까요? 엉덩이의 냄새를 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별, 나이부터 시작하여 건강 여부와 암컷인 경우 가임기까지 알아낸답니다. 그러나 모든 강아지들이 자기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주인은 다른 강아지에게 억지로 인사를 시키면 반려견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낯선 사람이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악수를 시키면 기분이 안 좋듯이 강아지도 그러한 기분이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